안 그래도 정치를 이상하게 한다고 많은 비판을 불러왔던 이준석 씨가 지금 수세에 몰리니까 또 같은 당 사람을 팔고 있습니다. 역시나 류호정 씨를 앞세우면서 본인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좌우가 너무 섞였다. 한마디로 개혁신당이 계속 내부 분열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빅텐트 통합이라고 말만 앞세웠지만 한마디로 기존 지지층의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의 지적처럼 진작부터 예상됐던 얘기들인데 그러든 말든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무슨 짬통탕이다, 잡탕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 배복주 씨도 합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준석 씨의 적극 지지층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류호정 씨도 도저히 결합될 수 없단 말이 진작부터 나온 만큼 이준석 씨도 본인이 살고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탈당이 증가하는 건 류호정 때문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는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해서 벼랑 끝에 몰린 바가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는 류호정은 잘해보자는데 이준석은 또 저격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정도고요. 사상과 정책이 좋아서 영입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지만 오죽하면 펜코에서도 민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같은 당대표가 계속 유지한다고 했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래도 같은 당원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식 정치는 게임에선 전형적으로 트롤이라고 불립니다. 그냥 본인이 위기에 몰리면 그 위기를 돌파하고자 다른 동료까지도 그냥 앞세우면서 본인이 비판할 걸 피해가는데요. 게임에선 저런 식으로 하면 바로 리포시란 걸 당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서도 안 되고 정상적인 유저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어설프게 저런 사람들 정치 잘한다고 띄워주면서 막차를 탄 사람들, 이미 탈당한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박은식 씨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힘 비대위원인데요. 이승만 씨는 모두의 건국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친일, 친미, 독재, 런승만 이런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박은식 비대위원은 김구 선생님을 향해선 폭탄을 던지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렸다가 엄청난 역풍을 불렀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지면 매일 집단 머머를 당한다면서 저렇게 끔찍한 얘기까지 꺼냈던 사람이죠. 이러니 당연히 김구 기념사업회에서도 박은식 비대위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김규식 연구회에서도 독립운동가들 폄훼한 거 석고대지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런 구분을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차진 사퇴하라고도 진작부터 얘기 나왔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에선 그마저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언론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설령 보수 결집에는 득이 될지 몰라도 중도층 표심에는 실이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과거사 논쟁이 제대로 붙을 경우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얼마나 택도 없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황현필 선생님이 이에 대해서 무려 25가지의 과오를 지적했습니다. 저들의 특징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틀렸다고 역사적으로 이미 팩트체크가 끝난 문제들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 틀렸던 얘기를 다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왜 표현의 자유도 인정 못하냐? 마치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말장난 저렇게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했다시피 중도층 입장에선 저들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저렇게 이념 전쟁이다, 이승만 씨 띄우기다 이런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적처럼 10대 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사, 독재, 부정, 부패, 민생 파탄, 굴욕 외교, 극한의 무능, 극우 이념, 평화 파괴, 언론 탄압, 재난 참사, 국민 무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선 계속 중요한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서울대 쉽게 만들기 관련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지방대 붕괴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한마디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투자를 하고 이걸로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겠다. 물론 이것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종합적인 패키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란 얘기를 한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재명 대표님의 발언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어떤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 사회의 교육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이 놀랄 만큼 선진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선배 세대들의 높은 교육열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그리고 국력도 미약한 나라가 지금의 이 정말 선진 기술을 다투는 선진 경제 강국이 된 것은 결국 교육에 기초한 과학 기술의 우수성 또 거기에 열성적인 우리 국민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 교육과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매우 낮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이나 또 자녀들의 양육, 보육 이런 책임들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이제 짐이 되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낳아주는 것이 그야말로 행복이기보다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출생이 시대적인 정말 화두가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출생률이 가장 낮지 않을까. 가장 낮은 시대에 가장 낮은 국가가 아마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출생률 5%, 5대라고 하는, 출생률 5%, 아니, 5라고 하는 게 0.5죠, 0.5.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수치인 거죠. 보통 1.5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다. 이래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우리는 이를 밑으로 떨어져서 0.7, 0.6, 그게 0.5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교육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대학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데 이 대학 간 차별이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국립대에 대한 지원과 또 지방대학의 지원을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비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시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그야말로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원금이 많은 그 대학이 많은 게 아니고 지방대학이 지나치게 적은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 소멸 문제로 또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벚꽃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참 황당하고도 그러나 처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2000년 이후에 폐교된 지방대학이 20곳이나 된다고 해요. 그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거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또 수도권 일극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이 그만 미래가 사라지는 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또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사실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때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국토 균형 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가 없다. 지방에 대한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이 아니라 이제는 국토 불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방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오늘 이 충북대에서 지방대학이 가지는 문제들, 또 지방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지방소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이 매우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이게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데 일부에서는 지방에 가서는 균형발전 얘기를 하면서 서울 근처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만들어주겠다. 이러다가 붙어있는데 조금씩 서울 만들다 보면 대한민국 절반이 아니라 제주도 빼고는 다 서울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얘기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지방대학들도 희망을 가지고 또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 또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그리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안이 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새파란 옷 입고 계신 분도 많은데 자,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충북에 계신 많은 우리 도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충북도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